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이 28년 실전 투자가인데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지만 사색을 하면서 이런 투자법이 더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세영이 투자법은 10년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요. 모든 투자가들이 야근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미래에 투자하는 건 맞고 약간 아둔함을 가지면 어떨까? 똑똑하지 않은 인간들이 똑똑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다 헛방입니다. 똑똑함보다는 약간 아둔함을 가지는 게 주식 투자가에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느림, 둔함 이런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어찌할까 웃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나름대로 투자의 철학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약간 아둔하고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투자하면서 너무 똑똑하거나 사실 인간이 똑똑하지 않아요. 주식 투자는 똑똑할 수가 없어요. 많은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깨에 자기가 당한다고 할까요? 약간은 들똑똑하고 약간은 아둔함을 가지는 게 투자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아둔함을 가지자는 게 큰 흐름을 읽고 어차피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뭐냐면은 주식은 이렇게 파도를 타요. 파도를 타죠. 예로 종합주가가 뭐 3,500에서 2,200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약간의 아둔함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3,500은 언젠가 한번 터진다는 겁니다. 2,200, 2,500에 좀 사서 아둔하게 좀 기다리면 결국엔 한번 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척 하면서 언제 오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강세장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언제 올 건지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 아둔하게 기다리고 보면 결국에는 3,500, 4,000선이 올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똑똑한 사람을 이기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데 1,3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확실하게 무너지진 않았고요. 좀 무너지는 분위기죠. 1,300원대 아래가 무너지면 유리하죠. 저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무너뜨리고 1,100원 바닥까지 하락을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킹달러 세대가 끝나고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유리한 거시 지표가 바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유리한 분위기로 바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언제 좋은 조건이 올지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시경제 원달러 환율이나 약달러가 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강달러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1년치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미들은 조금씩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미세하게나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미세하게나 좀 매수세가 있어요. 둔하지만 신호가 뜬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종합주가는 느리고 좀 둔하지만 우상향으로 상승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10년물을 보겠습니다. 4.2%죠. 4.2% 매우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어요. 이게 좋은 강력한 신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또 이렇게 오를지. 하나 분위기는 분명히 꺾인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좋은 신호가 떴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FOMC가 마침내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썰이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연준 피벗, 뉴욕 증시 국채금리, 비트코인 폭발, 연준 내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 발언을 했답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뭐 루머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분위기가 금리 인하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좋아졌다, 낮아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금리 인하가 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주식은 더 폭락을 한다.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경기가 침체를 하는데 꼭 주식이 상승한다고 보장은 못해요. 우리는 뭐냐? 아둔함을 가지자.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주식은 약세장, 강세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약세장이 있어요. 이건 강세장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약세장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예측하지 말고 강세장이 분명히 온다는 거에 단순함을 가집시다.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되냐? 강세장 때 매도하자. 매우 단순함을 가지는 게 투자엔 유리해요. 돈세형이 이야기하는 철학은 너무 똑똑하지 말자. 둔함을 가지고 아둔함을 가지고 약세장이냐 강세장이냐. 약세장일 때는 매수를 하고 강세장일 땐 매도 전략으로 하자. 지금 뭡니까? 약세장 아닙니까? 그러면 강세장? 언제 옵니까? 나도 몰라. 언제 올지 몰라.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 하지만 분명히 1년 내에 올 수 있고 3년 내에 올 수 있고 5년 내에 올 수 있어요. 올 때까지 아둔하게 기다리자. 아둔함을 가지려면 성장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돼요. 우리는 배당 먹고 그냥 아둔하게 간다.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세형이 28년에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지금은 무식하고 아둔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투자에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좀 약간 멍청하고 아둔하고 단순한 게 투자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연준 금리인데요. 12월 14일 날 연준 금리가 발표를 합니다. 지금 세 번째 잘하면 동결로 갈 것 같은데 뭐 금리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 소비자 물가가 좀 좋아지면서 내년에 잘하면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아둔함을 가집시다. 내년에 3월 달에 인하할지 여름에 인하할지 아니면 하반기에 인하할지 25년을 할 거 아닙니까? 약간은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언젠간 인하한다. 언젠간 경기 침체 꺾였다. 다시 경기는 살아난다. 이런 단순한 투자 어떨까요? 저는 단순함이 대중들에게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유리하다면 단순한 투자, 약세장, 강세장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약세장이잖아요. 매수한다. 강세장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나는 강세장이 반. 약간은 아둔함만 가지면 통하는 투자법입니다. 이 투자법이 의외로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돈의 흐름 중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기금이 이렇게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2050년이 2057년 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혁을 안 했을 때는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보면 어휴 씨 주식하면 안 돼. 위험해. 너무 아둔하면 안 돼. 너무 바보 같은 아둔함은 아니야. 약간의 돈세형 같은 단순함을 한번 가져봐. 이거는 2050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약간의 단순함. 2040년도까지는 기금이 지금 900조 정도예요. 2040년도까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1778조까지는 기금이 늘어나요. 지금 국내 주식은 또 줄였습니다. 이놈의 국민연금들이 국내 주식을 비중을 15%에서 14% 줄였어요. 저는 14%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5%, 16% 의미가 없겠지만 원래는 20%가 적정해요.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아니지만 언젠가 돈세형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5%만 늘린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우상향으로 갑니다. 어쨌든 14%에서 기금이 늘어난다. 산수. 기금은 늘어나는데 14%가 적정 가만히 평행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살 수밖에 없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국내 우량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계산입니다. 맞을 거리요? 국민연금을 개혁할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더 내고 덜 받고 이거 아닙니까? 그럼 기금이 여기서 더 늘어납니다. 3,000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을 다 무시하는데 대한민국 시장이 선진국 주식으로 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돈세형이 생각이에요. 3,000조의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 그럼 3,000조 시대가 온다면 국내 주식은 우상향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12월 달에 이 빅뉴스가 터졌으면 좋겠는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10억 아닙니까? 저는 매우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라도 어떤 당은, 야당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한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이 부자입니까? 부자 감세로 몰고 가는데, 부자 감세죠. 10억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억으로 정하는 거는 중상층을 없애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악법이라 생각해요. 10억이 부자라?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진짜 부자는 100억까지도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아는 강남의 빌딩 하나, 아니면 법인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진짜 부자들이 부자지, 돈세형도 부자 아니잖아요. 돈세형이 하고 싶은 거는 중산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중산층. 여러분들도 다 100억까지, 100억 가자. 100억이 저는 중산층으로 봅니다. 한 1000억 정도가 돼야 부자죠. 우리는 부자도 필요 없어. 중산층만 되면 돼.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왜 이 중산층을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 양도세, 금투세, 아주 악법입니다. 저는 악법이라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산층을 많이 만들어주는 제도를, 아니 공약했잖아요. 공약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지켜줘야죠. 야당이 반대해도 공약을 지켜주세요. 미국 주식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도 지금 최고치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여기다가 우리나라도 주식 활성화 제도를 조금만 넣고 환율 조건이 좋아진다면 대한민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저는 내년에 더 상승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을 보겠습니다. 주간 차트인데요. 바닥은 다졌고 좀 상승의 폭이 좀 적죠. 요 정도인데 분위기만 뭐가 좋아지고, 원달러 환율이나 거시 지표가 좋아지고, 금리 인하가 바람이 분다면 적어도 최소 2650까지는, 여기까지는 상승할 거예요. 내년에는 쭉쭉쭉 3000을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고점을 내년에 여기를 돌파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먹으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똑똑함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약간 아둔함. 너무 아둔함은 안 되죠. 약간 아둔함, 약간 느림, 약간 둔함을 가지면 우리가 이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투자법이 대중들이 큰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아둔한 투자, 약간 둔한 투자가 매우 힘들어요. 연구한 결과 우리가 느리고 둔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성장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장 배당주에. 돈세형 포트폴리오를 약간 정리해 봤더니 L전자 우선주, L전자, LX세미콘 배당 잘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기 미래가 좋고 배당까지 받으면서 작년에 데이터입니다. 이 배당금이 이렇게 나온 건데 잘하면 9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세금을 제했더니 7,600만 원, 그리고 월 630만 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크고 자산이 커서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데 저 2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약간 아둔함과 성장 배당주를 혼합을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둔한 성장 배당주 투자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큰 시장을 먹으려고 노력합시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 웃자고 이야기했는데 어찌 보면 돈세형 철학 속에 성공 투자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웃자고 이야기했지만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가자! 100억!